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순차 해석 제3강 세 번째 강의죠. 무생물 주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무생물 주어라는 것에 대해서는요, 기존 문법 책 등에서도 아주 많이 다루었습니다만, 우리는 그럼에도 이를 제대로 활용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 강의에서는요, 아주 간단하고도 직관적으로 무생물 주어를 파헤쳐서 순차 해석의 관점에서 글쓴이의 의도를 확실하게 파악하는 데 결정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마 모르면 몰라도요, 무생물 주어로 이루어진 문장이 영어 전체에 통틀어서 거의 반 가까이 되지 않을까요? 만약에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은 이 강의를 통해서 영어 문장의 반 정도는 먹고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본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무생물 주어의 형태부터 확인하고 가시죠. 이 영어의 문장은 이렇게 주어, 동사, 목적어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즉 A 동사 B에서요. A는 주어가 되겠지요. 그리고 동사가 나오는 경우인데 이 A가 무생물인 경우, 즉 사람이 아닌 경우를 무생물 주어라고 하지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은 이 A, 즉 주어가 I라든가 he, we, she, they 이러한 사람이 아닌 경우 이를 가르쳐서 무생물 주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에 가장 대원칙은요. 이 주어를 즉 A를 if라든가 although, when, because 식의 그 접속어를 이용을 해서 해석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가장 중요한 이 인과관계 접근을 한다는 것입니다. 즉 A로 인해서 B를 한다라는 이러한 because 식의 접근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상 우리 인간사에서는요, 대부분의 그 이벤트가 그 인과관계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산에서 길을 잃고 헤매니 그 춥고 배가 고팠다라는 문장이 있을 경우에 산에서 길을 잃고 헤맸다라는 것은 원인이 되고 따라서 춥고 배가 고팠다는 것은 그 결과가 되는 것이죠. 또 그러다가 민가를 발견하니 기뻤다라는 문장이 있었을 경우에 민가를 발견했다는 것은 원인이 되고 기뻤다라는 것은 그 결과가 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그 문장에서 그 주어가 무생물로 이루어졌을 경우에 이를 인과관계로 파악을 해서 그 문장을 이해를 하시면 훨씬 더 머리에 명확하게 들어온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동사는 큰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문장의 형태에 따라서 동사의 의미를 해석을 해줘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반대로 동사의 의미를 크게 두지 않고 동사를 해석하지 않는 경우도 상당수 된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러한 그 A help B, A cause B, A induce B, A allow B, A result in B, A provoke B, A lead to B 이것 이외에도 수없이 많은 동사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이러한 동사를 구태여 해석을 할 필요가 없이 A로 인해서 B 한다라는 식의 접근을 하시게 되면은 문장을 명확하게 이해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된다라는 것이죠.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간단한 예문 하나 살펴보시겠습니다. Pills for seasickness often induce drowsiness. 이러한 문장이 있습니다. 자, 일단 문장 형태가 induce라는 동사가 있고 동사를 중심으로서 A, B로 나누어지네요. 자, 그런데 이 Pills for seasickness라는 것은 무생물 주어네요. 주어가 무생물, 즉 사람이 아니잖아요. 무생물 주어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크게 두 개의 원칙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첫째,
A로 인해서 B하다, 즉 A로 인해서 B라는 결과가 발생한다 라는 그런 거고요. 둘째, 동사의 의미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 즉 induce라는 것을 사전을 크게 찾아보실 필요는 없다. 찾아보시면 좋습니다만 찾아보지 않아도 큰 문제는 없다. 단지 긍정이냐 부정이냐 라는 개념 정도만 생각하시면 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어떻게 되죠? Pills for seasickness, 배멀미 약을 먹으면 이로 인해서 졸립게 됩니다 라는 그러한 뜻인 것이죠. 간단하게 나오잖아요. 자, 특히 seasickness라는 배멀미라는 것 추상명사고요. 그 다음에 drowsiness라는 것은 졸립다는 추상명사가 되잖아요. 따라서 추상명사의 해석 원칙, 날개를 달아라, 즉 우리말에 어울리는 표현을 찾아라 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거기에 우리말에 적절한 표현을 넣어서 해석을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다시 한번. 자, 배멀미 약을 먹으면 흔히 이로 인해서 졸립게 됩니다 라는 것이죠. 간단하죠? 자, 다음 예문 보시겠습니다. Turkish offensive fears of ISIS resurgence. 이런 문장이 나왔습니다. 자, 일단 형태를 한번 보시죠. 형태를 보시면은요, 그 fear이라는 동사를 중심으로 해서 A, B로 나누어져 있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 A, 즉 Turkish offensive가 무생물이잖아요. 주어인데 무생물 주어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A 자체가 보면은 또 하나의 아이디어로 되어 있습니다. 즉, Turkish offensive라는 것은 아이디어로서, 즉, 터키가 공격을 한다라는 하나의 아이디어가 되는 것이죠. 터키군이 공격을 한다라는 아이디어가 되겠습니다. 또 Fears of ISIS were resurgence라는 것이 다시 또 하나의 그 아이디어가 되겠습니다. 즉 resurgence, return 뭐 그런 것이죠. return, restore, 다시 재등장한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그리고 이거 fears of는요 동격의 of가 되겠네요. 따라서 ISIS가 다시 등장할 거라는 두려움인 것이죠. 그러니까 간단해지겠네요. 내용은요.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이러한 무생물 주어일 때 대원칙, 첫째는 인과관계, 즉 A로 인해서 B 한다라는 거 되어 있죠. 두 번째는 뭐죠? 동사의 의미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 즉 뭐 fear이 무슨 단연 뜻이냐라고 찾아볼 필요는 없다라는 의미죠. 다시 한번 제가 앞에서부터 따라서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터키군이 공격을 합니다. 이로 인해서 ISIS가 다시 등장할 거라는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라는 그러한 뜻인 것이죠. 이해되시죠? 제가 다시 한번 앞에서부터 설명 없이 해보겠습니다. 터키군이 공격으로 인해서 ISIS가 다시 재등장할 거라는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라는 그러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해하시는데 문제 없으시죠? 자, 다음 예문 하나 보시죠. A general strike in Venezuela has contributed to a rise in oil prices in the last month. 이러한 문장이 나왔습니다. 일단 문장 형태를 보시면은요, 이 주어가 A general strike in Venezuela가 주어가 되겠죠. 그 다음에 동사가 has contributed to 해서 동사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B가 나왔습니다. A, B, A 동사 B의 형태를 띠고 있는데요. 이 A가 지금 무생물 주어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간단하네요. 대원칙이 두 가지 어떻게 되죠? 첫째는 A로 인해서 B하다. 둘째, 동사의 의미는 보조적인 것이다. 큰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즉, A로 인해서 B하다라는 그런 것이죠. 즉, 베네수엘라에 대규모 시위가 일어나서 이로 인해서 지난달 유가가 상승했습니다 라는 그러한 의미인 것이죠. 간단하지요? 그러면서 의미가 명확하게 와닿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해보겠습니다. 베네수엘라에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이로 인해서 지난달 유가가 상승하였습니다. 라고 이해를 하니까 명확해졌습니다. 이렇게 무생물 주어는 A로 인해서 B 하다라는 그러한 개념을 적용하게 되면 문장이 명확해지게 되고 앞에서부터 뒤로 해석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좀 삼천포 잠깐 빠지겠습니다. 지금 in이라는 것이 두 개가 나왔는데요. 이 in은요 굉장히 많이 쓰이는 전치사인데 이 사용 용도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방금 보셨다시피 in Venezuela, 베네수엘라에서라는 장소의 의미로도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또는 시간의 의미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in 1991, 그 1991년도에 라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고요. 혹은 a man called in your absence, 당신이 자리에 없었을 때 누군가 전화했어요 라고 in your absence 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러한 시간적인 용법으로 쓸 수가 있겠고요. 또는 A in B에서 이 B가 주격으로 쓸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이 경우이죠. A rise in oil prices 라고 해서 이 oil prices가 주어가 되는 것입니다. 즉 유가가 상승하였다라는 이런 식의 주격이 될 수 있겠고요. 또는 B가 목적격으로도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서 I'm interested in classical music. 나는 클래식 음악에 관심이 있어요. 나는 클래식 음악 좋아합니다. 그래서 목적격으로 쓸 수 있습니다. 순차 해석으로도 가능하고요. 나중에 이러한 A in B에 관한 접근법은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에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내용 보시겠습니다. A general strike in Venezuela has contributed to a rise in oil prices in the last month. 자, 베네수엘라에서 일어난 대규모 시위로 인해서 지난달 유가가 상승하였습니다. 라고 해서 순차 해석을 하였습니다. 이해하시는데 문제 없으시죠? 자, 지금껏 제가 무생물 주어는 A로 인해서 B 하다라는 그런 인과관계 해석을 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까 그것 이외에 if로 접근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바로 그 추가 기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즉 A 동사 B의 형태에서요. 이 A가 당연히 물론 무생물 주어인 경우인데 조동사 즉 would, could, might 혹은 can 이런 조동사가 포함되어 경우에는요. A를 if 해석을 한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간단한 예문을 들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Even a limited attack could trigger all-out war라는 이러한 간단한 예문이 있는데요. 자, 여기서 형태는 어떻게 되어 있죠? 자, 이 A trigger B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근데 이 A 즉 주어가 무생물 주어인 무생물이죠. 그런데 또한 무생물일 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 could라는 조동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무생물이고 조동사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자, if 해석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간단하네요. 이 limited attack이라는 것 자체가 주어이지만 하나의 아이디어가 되는 것이죠. 즉, 제한적으로 공격을 한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비록 제한적으로라도 공격을 한다면 해가지고 if 해석을 할 수 있겠네요. 한다면 이로 인해서 전면전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다시 한번 제가 해석된 걸 한번 보시겠습니까? 비록 제한적이라도 공격을 한다면 해가지고 if가 되어 있죠. 이로 인해서 전면전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라는 이러한 순차 해석이 가능합니다. 다시 한번 센텐스를 보시겠습니다. 예문 보시겠습니다. Even a limited attack could trigger all-out war 라는 예문. 비록 제한적으로라도 공격을 한다면 이로 인해서
전면전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라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조동사가 포함된 무생물 주어일 경우에는 if 해석을 한다라는 것 보여드렸습니다. 명확하게 머리에 와 닿으시죠? 자, 아주 간단한 예문 하나만 더 보시겠습니다. The long drought brought hardship for the farmers. 이러한 문장이 있네요. 자, 이것을 보시면은요, 이 brought이라는 동사를 중심으로 해서 A와 B로 나누어지게 되어 있죠. 자, 그런데 이 A, 즉 the long drought이라는 건 긴 가뭄이잖아요. 긴 가뭄이라는 건 무생물이네요. 따라서 주어가 무생물일 경우에, 즉 long drought이라는 것이 무생물일 경우에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인과관계를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죠. 즉 A로 인해서 B 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B, hardship for the farmers라는 것은요, hardship이라는 게 추상명사죠. 추상명사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그렇죠. 추상명사의 날개를 달아라. 즉 우리말에 어울리는 표현으로 바꿔주셔야 된다는 것이죠. 주어는 이제 당연히 이제 farmers가 되겠고요. 자, 따라서 hardship for the farmers는요, A for B의 형태로 B가 주격, 즉 hardship이 뭐 어려움, 고생, 고난 그런 것이 아니라 고생을 한다라는 이 서술적으로 바꿔주셔야 되는 것이죠. 즉 농부들이 고생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brought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지 뭘 가지고 왔다라는 것인지 사전을 찾아보신다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바로 앞에 예문에서 trigger라는 것이 뭐 방아쇠를 당긴다라고 해석을 해서는 절대 이해를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의미를 가지지 않고 이로 인해서 정도의 의미만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의미는 어떻게 되겠죠? 가뭄이 오래 지속되었습니다. 그러자 이로 인해서 농부들이 큰 고생을 하였습니다. 라는 그러한 뜻인 것이죠. 이해하시는데 전혀 문제 없으시죠? 다시 한번. 가뭄이 오래 혹은 뭐 긴 가뭄이라고도 관계없겠습니다. 긴 가뭄으로 인해서 농부들이 고생을 하였습니다. 라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예문 하나 더 살펴보시겠습니다. The success of his first novel won him over to letters. 이러한 문장이 나왔습니다. 일단 그 문장 형태를 한번 보시죠. 형태가 원이라는 걸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A 그리고 B의 형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the success라는 것은 추상명사이니까 즉 무생물 주어가 되겠네요. 그렇죠? 따라서 어떻게 하시죠? A로 인해서 B 하다라는 그러한 인과관계 해석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A 자체가 또 하나의 지금 현재 아이디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즉 The success of his first novel이라는 것은요, 소유격을 주격으로, 따라서 그가 이거를 처음으로 소설을 썼는데 이것이 해가지고 주격 해석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success라는 추상명사를 서술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따라서 그가 처음으로 소설 썼는데 이것이 성공을 했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되겠죠. 이것을 그의 처음의 소설의 성공 이렇게 하시면은 내가 해석하고도 내가 이해가 잘 안 되는, 내가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는 그러한 내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won him over to letters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게 목적격으로 사용됐잖아요. 즉 목적격 혹은 명사, 대명사, 여기서는 지금 힘이니까 대명사로 되어 있네. 이럴 경우에 A to B에서 이것이 목적격 혹은 명사, 대명사일 경우엔 어떻게 한다? 주격으로 한다는 것이죠. 즉 그를이 아니고 그가 또는 그는 이런 식의 주격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간단해지겠네요. 전체적으로 제가 한번 문장을 한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그가 처음으로 쓴 소설이 성공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그는 letters, 여기서는 글자라는 것이 아니라 복수로 쓸 경우에는 문학이라는 추상명사가 되겠습니다. 문학의 길로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라는 그러한 내용인 것이죠. 간단하시죠? 간단하죠? 자, 제가 다시 한번 앞에서부터 해보겠습니다.
그가 처음으로 쓴 소설이 성공을 해서 이로 인해서 그는 문학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라는 무생물 주어의 인과관계 해석을 보셨습니다. 자, 지금껏 무생물 주어의 그 기본 개념과 이에 관련된 기본 예제를 잠시 살펴봤습니다. 다음 장에서는요, 이 무생물 주어를 이용한 그 실전 예제를 다른 그 개념과 결합된 실전 예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다음 문장 보시겠습니다. The agricultural revolution generated completely new kinds of suffering that only became worse over time. 이러한 문장이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주어는 agricultural revolution이 되는 것이죠. 즉, 무생물 주어입니다. 따라서 A로 인해서 B 한다라는 그러한 무생물 주어의 해석이 가능하겠지요. 그리고 여기 관계사가 나오는데요. 관계사 다음에 only가 나옵니다. 근데 only는 이 only라는 것이 그냥 단지 그런 뜻을 우리가 주로 많이 사용합니다만 이것이 동사 앞에 나올 경우에는요. 그 bad result 그런 개념입니다. 즉 오히려 더 악화된다. 오히려 더 라는 그러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앞에서부터 전체적으로 보시면은요, 농업혁명으로 인해서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고통이 생겨났습니다. 라고 해서 일단 끊고요. 관계사가 나왔기 때문에 주어를 추가합니다. 그런데 이 고통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오히려 더 악화만 되었을 뿐입니다. 라는 그러한 뜻이 되겠지요. 자, 이해하시는데 문제 없으시죠?